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금융실명법이 있듯이 부동산 실명법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쉽게 말했을 때 삼자간 명의 신탁을 보면 병의 부동산을 갑이 매수합니다. 그래서 매매 당사자는 갑과 병이 맞아요. 그런데 이 갑이 지금 고위공직자다, 국회의원이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부동산을 매수하느냐? 개발 이익을 미리 입수했으니까. 그래서 요 갑이 병과 매매하면서 미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명의를 믿고 맡긴다는 게 뭐라고?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하느냐? 을 앞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이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누구라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했다? 이게 부동산을 자기 실제 명의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하면 돼, 안 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래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한다? 을 앞으로 하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 명의신탁을 유효라 그랬어요.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에서는 명의신탁은 유효라 그랬어요. 그게 말이 안 맞죠? 우리나라는 지금 187(6조는 매매는 반드시 등기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어찌 등기도 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말입니다. 그 대법원 판사들이 다 누구라고? 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그게 지금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상 전부 들어와가지고 금융실명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옛날에는 홍길동 명의로 점검할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금융실명제고,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힘든 거죠. 그때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그랬죠. 일본 같은 거는 이거 실명자다가 수상이 암살도 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하기가 힘든 게 실명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니까 두 사람 사이는 대내적으로는 이 말입니다. 누가 소유자였냐? 소유자는 누구였게?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는 그냥 갑이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 소유자니까 을이 지금 목적물을 등기하고 점유까지 하더라도, 요 사람을 명의 누구라고 합니다? 신탁자. 이 사람을 명의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럼 수탁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에요. 등기는 자기 앞으로 돼 있더라도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점유하더라도 무슨 점유자게? 타주점유자입니다. 타주점유자니까 20년, 10년을 점유하더라도 시효취득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시효취득을 못하게 딱 만드는 겁니다. 시효취득 자체가 안 돼요. 왜냐? 타주점유로 딱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는 소유자 누구라고? 갑이에요. 그럼 갑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갑은 을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맺었던 명의신탁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소유권에 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는 소유자가 누구였으니까? 갑이었으니까 10년이 지나더라도 이 등기 청구는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왜냐?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두 사람 사이는 완벽하게 누가 소유자라고? 갑이 소유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또 누구냐?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게? 을이 소유자입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용 소유를 방해하면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는 누가 한다? 을이 합니다. 갑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을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자기 앞으로 있는 것을 기화로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다.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 소유자죠.
그럼 병은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탁처는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난 다음에 을이 처분하면 부동산 날아가잖아. 못 가져가기 위해서 등기 일체 서류를 누가 갖고 있다? 신탁자가 갖고 있습니다. 점유도 누가 하게? 갑이 점유하죠. 등기만 누가 앞으로 한다고? 을 앞으로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이 을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건저당을, 이 부동산이 1억 같으면 2억짜리 건저당을 설정한다든지 미리 자기 앞으로 가등기 등을 딱 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 애들이 뭐라고? 부를 누린 거죠. 왜냐하면 1970년도, 80년도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가는 계속 상승하고 곳곳이 뭐라고? 도로가 뚫히고 수행됩니다.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뽑아내서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이게 이제,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초과되면 뭐 세금 많이 낸다든지, 주택 같으면 2주택 되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걸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을 받아와가지고 갑이 나중에 부동산 처분하면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갑이니까 이익을 챙기죠. 근데 이걸 자기가 돈 가져가면 소유자가 갑이라는 게 나타나면 뽀록 나잖아. 근데 금융실명제가 없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했게? 홍길동 이름으로 딱 해두는 겁니다. 금융실명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하자금이 엄청난 지하자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영자 사건 냈을 때 그게 명성그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수기통장 사건이 나왔는데 그 통장에 지금 같으면 300억대, 100억대 돈 통장 맡긴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주인이 안 나타났다니까. 왜냐? 그 돈을 잃더라도 뭐라고? 내 얼굴이 안 나타나는 게 더 이익이라고 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 정도로 지하자금이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매각해서 자기 이름으로 안 했죠? 돈 또 들어간다고? 홍길동 명의로 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그냥 뭐 했다고? 금융실명제에서 그냥 그날 긴급 조치해서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줄이 많이 막힌 거죠. 그럼 결국은 유탄을 맞았다? 맞습니다. 그 만든 돈이 실명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음성 자금이 실명 안 된다는 건 유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결국은 2년 뒤에 IMF가 팍 터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만큼 잠겨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눈에 뜬 보이는 건데 그 단기 자금이 그래서 은행에서 그때 계속해서 단기 차입을 한 거예요. 장기 차입을 하지 않고 단기 차입을 한 거죠. 단기 자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남아에서 풀러가다가 이제 저쪽에서 IMF 맞다가 결국 위쪽으로 올라와서 우리까지 IMF 맞았죠. 우리 그때 동남아 다 맞았어요. 그때 대부분. 하여튼 그런 게 이게 금융실명제 이게 나오게 되면 배경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금은 620 몇 페이지냐? 629페이지 나오죠. 자,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한다. 다음에 명의신탁에 따라 행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도 뭐라고? 무효한다. 3항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세 조문을 일단 암기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여러분 지금부터 푸는데 요 세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옛날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했었죠. 두 번째 물권 변동도 유효했잖아. 근데 이걸 전부 다 지금 뭐로 만든다? 무효로 만듭니다. 지금 현재는 부동산 실명법상 누구든지 명의신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딱 외가 있습니다. 62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적용 범위 돼 있죠. 거기 보면 적용의 외라고 2번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번은 지금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보고 뒤를 보십시오. 현행법에서도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용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중입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하지 않고 종원 등의 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하는 겁니다. 자, 남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부인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그죠? 근데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명의신탁. 다음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등기. 그럼 결국 세 개입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요 세 케이스에서는 조세포탈 등 법령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해 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 경우는 명의신탁을 인정해 줍니다.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부부는 법률혼을 말하겠죠. 예, 법률혼을 말합니다. 자, 그럼 부자간에는 탈세의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됩니다. 방금 말하던 세 가지 외에는 안 된다니까. 요 세 가지는 외적으로 실명법하에서도 명의신탁할 수 있게 있습니다. 실명법하에서도 명의신탁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29페이지 명의신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명의신탁은 무효했죠. 근데 명의신탁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양자간 명의신탁 혹은 이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 혹은 양자간 명의신탁 혹은 요거는 삼자간 명의신탁 하기도 하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뒤에 한 넘겨보면 나오죠? 예,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럽니다. 다음에 계양 명의신탁 혹은 위임형 명의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하는 방법이. 이자간 명의신탁은 이른바 두 사람 사이 하는 거죠. 갑과 할 사이 왼쪽에 쓴 겁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누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자, 그러면 항상 등기된 자가 누구라고? 수탁자. 수탁자가 누군지는 찾기 쉽습니다. 등기된 자가 뭐라고? 수탁자입니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병의 부동산을 갑이 매수합니다.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계약하면서 미리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하고 그 사정을 병에게 말을 하고 등기는 제3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바로 등기가 됩니다. 물권 변동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신탁자의 등기를 생략했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입니다. 다음에 계양 명의신탁은 갑과 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합니다. 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해달라는 매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물권 변동은 역시 수탁자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바로 등기가 종료됩니다. 요걸 계양 명의신탁 혹은 위임형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험은 다 요 셋 중에 하나 나오고 이거보다는 둘 중에 하나가 99% 시험에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푸느냐? 방금 그 사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 무효라고 그랬죠. 다음에 물권 변동도 방금 무효했잖아. 그럼 다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당연히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고? 무효죠.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완전히 왼쪽과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가 달랐죠. 지금 실명법에서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대내, 대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무조건 소유자는 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옛날과는 다릅니다. 629페이지 효력 1번을 보십시오. 명의 수탁자의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고 소유권 등 물권은 신탁자에게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내적, 대외적 모두 다 무권리자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라니까, 이제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이 등기가 무효등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무효등기니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잖아. 따라서 당연히 뭐 하면 된다?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방해 제거하면 된다?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방해 제거하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거기에 3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정명의 회복은 나중에 보면 됩니다.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진정명의 회복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 들어갑니다. 갑은 을에게 당신과 나 사이에 맺었던 명의신탁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실명법 하에서는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라니까 이거는 해지한다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명법 하에서는 절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런 말하면 틀려요. 그래서 62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2번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현행법상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효를 전제로 해지를 할 수 있느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유권에 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면 됩니다. 이게 2개 적용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이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한테 있다는 말은 여러분 지금 등기도 안 했는데 무슨 소유권을 가집니까? 지금 명의신탁을 못하게 만드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물권 변동이 무효라니까 그럼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대방 병에게 있죠. 물권 변동이 무효라니까. 따라서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병에게 있습니다. 근데 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다?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잖아. 그래서 갑은 병은 소유권에게서 을 앞으로 된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에게서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병일 뿐입니다. 수탁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효력 1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거. 이때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당신과 나 사이에 맺었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할 테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방금 내가 때려 죽여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짓도 하면 안 돼요. 자, 소유자는 병입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입니다.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지금 실명법은 등기를 실권리자 명의로 하라는 것이지 거래를 못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등기 자체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등기란다.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당연히 을은 지급했던 대금 돌려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계약이 유효하니까 잔금 안 줬으면 잔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 반환 청구 못합니다. 대신 병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갑은 병에게 여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고 병은 여전히 갑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을은 병은 빨리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뭐해서
말소에서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 갑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만약 차일피일 미룬다. 병이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 갑은 누굴 대위해서? 병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을 대위해서 을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를 병에게 회복한 다음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직접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병은 갑은 아직 소유권이 없습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건 강조시키게 됩니다. 매매 자체는 유효다. 따라서 여전히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은 갑에게 등기해줘야 됩니다. 갑은 그 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을이 정에게 처분해 버렸어요.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항상 이 정은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하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합니다. 명의신탁 무효와 물권 변동 무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요게 가장 간단한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항상 일단 누가 소유자인지 물어봐요. 누가 소유자인지 알아야만이 법률 관계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키포인트는 소유자는 병이고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 못하고 병은 여전히 갑에게 등기해줄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실권리자 명의로 뭘 하라고? 등기를 하라는 게 이 법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매매는 하되 등기를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는 게 이 법입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법이 이 법입니다. 자, 이게 등기 명의, 우리가 말하는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입니다. 자,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요거는 명의 신탁 약정은 뭐라고? 무효입니다. 그에 의해서 부수에서 이루어졌던 위임계약도 무효입니다. 자, 명의 신탁 무효를 했죠? 문제는 물권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물권 변동은 수탁자의 상대방 병이 이 을이 명의 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병이 선입니다. 즉 이 을이 명의 수탁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그냥 요 물권 변동은 그대로 뭐라고? 유효입니다. 물권 변동은 그대로 유효로 둡니다. 유효로 둔다는 말은 매매계약이 유효고 물권 변동이 유효니까 결국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라는 겁니까? 유효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을에게 있습니다. 대내적, 대외적 완벽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누가 소유자다? 을입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완벽한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제는 갑은 을에게는 도로 반환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던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옛날 이야기고. 결국은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대신 누구 대금 가지고 매수했습니까? 그러니까 뭘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자, 부당이득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죠. 그러면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부동산 자체도 누구 겁니까? 을 거고. 그럼 원물은 뭡니까? 갑이 을에게 줬던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부동산을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매수대금을 주는 겁니다. 요거는 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했을 때입니다. 조금 어렵게 봅니다.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럼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는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 사이는?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하고 이 법이 1년간 유예기간 뒀어요.
요 유예기간 따른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 적용받게 돼 있어요. 그래도 소유자는 이제 누구라고? 어린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부당이득 할 때 원물이 뭡니까? 부동산이죠. 따라서 이때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줘야 돼요. 왜냐? 이때는 원물이 뭐니까?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실명법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해당 부동산을 돌려줘야 되고,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다 실명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한 거로 나왔기 때문에 매수대금을 주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634페이지 2번 양도인이 선인 경우 나옵니까? 자, 선인 경우 동그라미 4번을 보십시오. 이 경우 신탁자갑은 수탁자 을에 대해서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5번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선의의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경유되고 이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법 시행 전에는 해당 부동산이 원물이고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매수대금이 원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을이 만일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선악을 불문하죠. 왜냐하면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이렇게 되면 이 을은 배임죄도 아니고 횡령죄도가 아닌 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병이 악일 때입니다. 병이 악이면 뭐도 무효게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가 아니고 물권 변동도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뭐게? 무효죠. 을 앞으로 된 등기도 무효다.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은 자꾸 갑은 왜 소유자라고 합니까? 갑은 소유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갑이 소유자 같으면 실명법을 인정한다는 꼴이 되잖아.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고 자꾸 갑 그럽니까? 갑갑하게. 말이 안 맞잖아. 실명법 하에서는 지금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 법을 공부하는데 자꾸 지금 갑을 소유자라고 합니까? 지금 매매에서 뭐 하지 않았는데 등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고. 안 돼 있지. 이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뭐라고? 무효예요. 소유자는 누구라고? 병의 소유자라고.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소유자고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대신 을은 그럼 당신에게 줬던 대금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대금 돌려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 돌려달라 그러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할까요? 동시행 할까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을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는 것을 희화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처분하면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게 악인 경우 해당됩니다. 악이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고? 양도인 병에게 있습니다. 즉 매도인 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634 쭉 보면 됩니다. 자, 요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양장한 명의신탁은 딱히 오지선당 나오기가 힘드니까 결국 뭐 나온다? 3자 아니면 계약명의신탁. 이게 나오는데 99% 사령 문제로 나옵니다. 갑을병 이렇게 나옵니다. 갑을병.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자간 명의신탁은 633페이지를 633페이지인가? 중간 생략형이네. 경매가 나온 거고 경매 말고 조금 어렵게 나왔네. 637페이지를 보여보십시오. 2015년경 이 말은 요즘 명의신탁이었다는 거죠. 신탁자 을과 수탁자 병의 약정에 따라 병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신탁자는 누구라고?
을이라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걸 고치면 되죠. 신탁자는 누구라고? 을. 그러지 않습니까? 수탁자는 병이라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습니까?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 매도인은 누구라 되어 있다고? 그게 매도인 갑으로부터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만 틀리지 뭐라고 똑같은 말이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고 갑이고 여기는 병이고 병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갑이 명의 신탁 약정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네? 알지 못한 거는 선의 아닙니까? 선의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라고 내가 시퍼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여기 소유자라고 써놨잖아. 누가 소유자라고?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죠. 명의 신탁 약정 자체가 뭐라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을은 병에게 부당 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당 이득 반환, 매수 대금을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지 아니 됩니다. 자, 니은 갑이 명의 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어요. 에라 아끼네. 그럼 명의 신탁 약정도 무효고 뭐도 무효다. 물권 변동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병에게 대금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물권 변동이 무효라니까. 그럼 병은 여전히 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이 그냥 무효가 됐다니까. 그럼 서로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해서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방금 밑에 있잖아.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이 무효라니까 이제. 요거는 위에는 뭐지만 유효지만 밑에는 선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럼 이건 계약명의 신탁을 물어보면 항상 선의하기 구별해서 나오게 안 나오게? 100% 구별해서 나오지.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소유자가 달라진다니까.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법률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명의 신탁 약정도 무효고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매매 계약과 물권 변동이 무효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하고 병은 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 틀리다? 맞는 거예요. 기억이 틀리고 니은이 맞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두 문제를 딱 풀었죠. 근데 벌써 답은 50% 올라갑니다. 왜냐? 1번 기억 나오니까 틀렸죠. 4번을 보니까 니은이 안 들어왔으니까 틀렸잖아. 5번도 기억 들어왔으니까 틀렸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몇 번이라고? 3번이 답은 50%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 명의 신탁이 뭔지 아시고 명의 신탁 적용 안 되는 거 외적으로 실명법에서 적용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인정하는 거. 그리고 명의 신탁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 법률 관계. 일단은 이번 달에는 누가 소유자인지 좀 기억하십시오. 누가 소유자인지 기억을 해야 뒤에 법률 관계가 유지가 된다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게 됩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아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지금도 머리 아파서 복잡하다 그러면서 또 다 안 했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것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조금 지금 답이 틀린 게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실명법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문제를 풀려다가 제가 안 풀었는데 61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밑에 가등기 담보 법률 적용되는 것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2번을 보십시오. 2번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게 안 되게? 자, 2번이 안 되는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토지 매매대금입니다. 가등기 담보는 소비대차로서 생긴 채권을 담보할 때만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됩니다. 3번은 왜 안 될까요?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고려청자는 등기 등록되는 게 아니죠. 등기 등록되는 것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산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4번은 왜 안 될까요? 그렇죠. 차용액은 1억인데 재산은 3억 3천만 원이죠. 미달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5번은 3억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 부동산에 가등기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액은 4억 원 맞죠? 그리고 빌린 돈은 3억이니까 초과하지만 선순위에 뭐가 있습니까? 2억이 되어 있으면 그걸 공제한 금액이라 했으니까 이 부동산의 실질적 대금은 얼마밖에 안 난다? 2억. 그러니까 미달됐죠? 적용 아니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1억 차용하면서 2억 상당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 변제하고 가등기했으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여러분 그게 4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 번 풀면 가등기 담보는 어떨 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온 문제입니다. 20일에 나온 것인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적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민사특별법 마쳤습니다. 그 어려운 민사특별법입니다.